바로 오늘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염원해온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바로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잠시 뒤부터는 투표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데요.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총회장 앞에 손영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손 특파원,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반쯤 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제 뒤에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에서 각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각 나라별로 2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측이 내세운 연사는 5명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시작으로 나승현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민간유치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순입니다. 회원국들 중 개발도상국 비중이 많은 만큼 일방적인 원조보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레젠테이션 때는 영상도 상영이 되는데 이 영상에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부산과 관련된 깜짝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리 대표단은 예고했습니다. 이후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 우리 시간으로 자정 전에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 우리는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맹추격 끝에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179개 나라 가운데 120표를 얻는 나라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3위가 유력한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최대한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서 1차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나라의 표도 2차 투표에서는 우리 쪽으로 뺏어올 수 있다고 대표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나라가 결선 투표에서 뒤집힌 전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박빙승부가 펼쳐진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 각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국제박람회 총회장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남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판문점 경비요원에게도 권총을 채워 재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재무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북측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에 투입된 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 2조 2항을 어긴 겁니다. 이미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감시초소 시설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남북 군사합의의 상징적 조치였던 JSA의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 근무하는 우리 측 요원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요원의 재무장 조치 등은 유엔군 사령관의 고유한 권한인 만큼 유엔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군 당국은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연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미국 본토의 주요 시설들을 촬영하는 데 성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찍은 구체적인 사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성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정찰위성이 정상 운용되기까지 수개월이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선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발사는 기상사정으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질식할 수준이라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례적인 강경 발언인데요.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 참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원인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직격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말했습니다.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가 강한 표현으로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당내에서도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 기류와 맞물려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였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내 비이재명계, 혁신계 의원들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개딸의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이 팬덤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대중적인 극단 지지층과 지도부와 권력이 합작했을 때 그게 파시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늘 대표님 좀 겨냥해서 민주당 좀 작진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총선 공천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이 전 대표가 이들을 끌어모아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몰래 숨기는 고액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집안 곳곳에 현금을 다발로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숨겨뒀다가 적발된 돈이 올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현장을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서 국세청 직원과 경찰에 둘러싸인 한 남성. 자해를 하듯 몸을 벽에 들이받으며 저항합니다. 설득 끝에 들어간 집 안에선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자,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니까.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던 이 남성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납부를 피해왔지만 잠복과 탐문 끝에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결국 금고에 숨겨둔 1억 원을 징수당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숨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는 올해에만 562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금고는 텅 빈 채로 두고 방바닥에 돈을 숨기거나 쇼핑백에 5만 원짜리 뭉칫돈을 넣어 창고 깊숙이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 올해 상반기까지 1조 5,457억 원을 징수했고 추가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도 많았습니다.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요. 매각이나 이전이나 그 가상자산 계좌랑 연결된 원화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까지 전부 다 동결이 됩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최근까지 국가대표팀으로 뛰면서 논란이 됐죠. 축구협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 선수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의 대표팀 선발 여부가 안건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의 대표 선발 제외를 결정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팀 명예를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지난 6월 처음 사생활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도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빼놓지 않고 대표팀에 소집했고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시켰습니다.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Ijo. He's part of our team. He's a fantastic player, and hopefully he scores some goals now towards the Asian Cup in order to be really sharp and fit for us to win the Asian Cup. 하지만 황의조가 피의자 전환 직후 열린 중국전에 출전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후 소속팀에 복귀해 골을 넣은 뒤 조용히 하라는 세리머니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팬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황의조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고 클린스만 감독도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전념을 다할 수 있는지 부분, 이 국가대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할 경우에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